올여름 우리나라 날씨가 평년보다 더울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푹푹 찌는 폭염에 또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찬물을 틀어도 뜨거운 물이 나오고요. 또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휴교령까지 내리는 지경이 됐습니다. 인도 무더위 상황 어느 정도인지 김성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찬물을 들어 컵에 받아 온도를 재봅니다. 온도계 숫자가 오르더니 결국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물을 틀자마자 바로 씻었다간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미리 물을 받아뒀다 식은 뒤에 사용해야 할 정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수도 뉴델리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에 육박하면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기차역이나 쇼핑몰 등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는 시민이 넘쳐나고 동물들도 더위에 지쳐 그늘이나 건물 벽에 기대기 일쑤입니다. 본격 여름에 접어든 것도 아닌데 기온이 평년보다 7에서 8도 높아지면서 인도 전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6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Because of deforestation, population, and like industrial areas, they all are the reasons. Because it is like in future we will face more temperature than like 52 degrees Celsius. 무더운 날씨 탓에 냉방 수요도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르자 대부분 학교가 여름방학을 앞당기거나 휴교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방학이 일주 정도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고 가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너무 더워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People, including me, we won't be able to come out from the houses, right? Even if we want anything. If we have to shop, if we have to work, if we have to do anything, we have to think twice. 하지만 푹푹 찌는 더위가 반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파는 노점은 하루 매출이 평소보다 3배 넘게 뛰면서 때 아닌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일수가 더 길어지고 빈도도 강해지고 있어 오는 2050년까지 폭염일수가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Yeah, there is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heat wave, and we have seen that globally the frequency of heat wave conditions are increasing. Even city municipal corporations, many NGOs to act upon the preparatory actions. 폭염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해 인도 당국은 물 공급을 제한하고 물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살인적인 더위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도에서 YTN 월드 김성미입니다. 네, 호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면서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가 이민자 상당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생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자 거절 사례가 늘면서 한인 청년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머물며 카페에서 일하는 양시온 씨.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학생 비자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주 정부가 비자 발급 문턱을 높인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호주 정부에서도 학생들 수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 추세여서 아예 승인을 엄청 늦게 내주거나 아예 거절되는 경우도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몇 명 거절을 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학생 유입이 급증한 호주. 지난 2월 기준 학생 비자를 받고 호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71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9월 66만 4천여 명으로 최고 기록인가 싶더니 불과 5달 만에 5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호주에선 유학생을 포함한 이민자가 늘면서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호주 공공문제연구소는 지금 흐름대로라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호주에 새로 생기는 주택의 4분의 1은
유학생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인 유학생들도 외국인 유입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 집 인스펙션을 가면 적어도 10팀 정도가 같이 인스펙션 오게 되고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주 정부가 애꿎게도 유학생 규제에 나선 겁니다. 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공인 영어 성적과 장고 증빙 최저 기준을 올렸는데 지난 5월부터는 최소 29,710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2,670만 원이 통장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학생 테스트 제도까지 도입해 구체적인 학업 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이처럼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학생 비자 거절률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학생 비자가 지금 나오질 않아서 학생 비자가 길게는 뭐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굉장히 비자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어 점수를 충분히 잘 충족을 해야 되고요. 재정적인 능력이란 부분도 장고 증명 그리고 소득을 통해 가지고 좀 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공부가 과연 본인이 추구할 미래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본인의 스토리에 맞춰 가지고 구체적으로 증거와 함께 제출이 돼야 됩니다. 오는 7월까지 학생 비자 거부 건수가 모두 9만여 건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전해지면서 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한인 청년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월드 영철입니다.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 씨가 7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전통 예술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극단인 태양극단이 창단 60주년을 기념해 김덕수 명인을 초청한 건데요. 프랑스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동포들도 간만에 신명나는 무대 한 판을 즐겼습니다. 이 공연장에 정지훈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춤추듯 악기를 연주하면서 신명나는 상모 돌리기까지 경이로운 몸짓을 처음 본 관객들은 숨죽이며 공연에 집중합니다. La montre mémoire, ça c'est très difficile à dire. Mais je pense que cette surprise qu'on a eue avec les danseuses, avec les revents, c'était une chose quand même très... 빨라졌다가 느려지고 커졌다가 작아지는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는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프랑스 관객과 한인 동포들은 하나가 돼 신명나는 한국의 놀이마당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사물놀이 창시자 중 한 사람인 김덕수 명인이 파리에 다시 온 건 7년 만입니다. 제가 파리에서 사물놀이를 볼 줄이야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김덕수 씨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기 되게 힘든 분인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인들이랑 같이 춤추면서 이 사물놀이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Parce que c'est un esprit d'une grande beauté, d'une grande spiritualité, tout en restant extrêmement artistique. Voilà, c'est une grande qualité. 이번 공연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극단인 태양극단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덕수 명인과 태양극단 단장이자 유명 연출가인 아리안 문유시킨 씨가 25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것이 초청 공연의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1998년 프랑스 아비뇽 예술축제에서 아리안 문유시킨 단장이 김덕수 명인의 공연에 감명을 받으면서 두 사람의 우정은 시작됐습니다. 파리 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우선 60주년을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하고도 거의 30년 가까이 됐어요. 태양극단에 더 멋있게 앞으로도 성공적인 공연장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Moi, je pense que c'est une sorte de thérapie, une sorte de spiritualité joyeuse comme ça. Et le public français le ressent, même s'il ne connaît pas, il ne connaissait pas ça, mais il y a quelque chose de la force mentale, de la résistance, moi je dirais, qui se transmet. 나흘 동안 이어진 공연이 전부 매진될 만큼 일반 관객의 뜨거운 반응에 이어 문화예술평단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태양극단 같은 데서 우리를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이렇게 초청했다는 거는 그 자체가 제가 해서가 아니고요.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에 여러 그 평론가라든지 언론 매체에서도 평론을 해주셨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 거에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많이 변했구나. 우리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오야 되겠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유럽문화예술 수도 파리에서 선보인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향연. 지구촌 곳곳에서 한류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김덕수 명인과 사물놀이단의 공연은 우리 전통예술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재외동포 기업인을 대상으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추진되는 세계 한인 무역단지 조성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동포 기업인들을 만나 이 세계 한인 무역단지에 한인 경제단체를 비롯해 코트라 등 무역지원기관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과 유 시장은 또 전 세계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노하우를 공유하고 글로벌 한인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해 인천을 세계 한인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한인 무역인들 또 동포들이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바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거주 문화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인천의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재동포와 인천,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글로벌 도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 청장과 유 시장은 아울러 모국으로 돌아온 재외동포들의 거주 공간인 글로벌 한인 문화타운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보내진 입양동포는 모두 2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는 어릴 때부터 태어난 나라를 궁금해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한국을 외면하다가 뒤늦게 한인 정체성에 눈을 뜨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에는 입양된 후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결심한 프랑스 입양동포의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Bonjour à tous, je m'appelle Jade Soré, je suis française, j'habite actuellement à Clermont-Ferrand et je suis adoptée coréenne et je viens plus exactement de Séoul. Donc aujourd'hui, que ça soit avec mon enfance, ça s'est toujours bien passé avec mes parents m'aiment très fort, je les aime très fort, mon frère aussi je l'aime plus que tout. Quand j'étais petite, je ne me rendais pas au début compte que j'étais asiatique. C'est à l'école où je m'en suis rendu compte, où les autres enfants ont remarqué que j'étais pas comme eux, donc je m'en suis rendu compte à ce moment-là. Pendant ma jeunesse, on va dire de mes 12 ans jusqu'à mes 20 ans, j'étais selon moi 100% française. J'avais des origines, mais ça s'arrêtait là, c'est-à-dire que ça se voyait sur mon visage et il n'y avait pas plus. À 20 ans, j'ai rencontré mon copain actuel et grâce à lui, en quelque sorte, je me suis affirmée, j'ai complètement, j'ai affirmé, j'étais fière d'être coréenne. Il me disait, mais il faut que tu y arrives à passer au-dessus, il faut que tu combattes ça. Quand on aura nos enfants et si, imaginons, il leur arrive la même chose, comment tu vas faire pour les aider? Question. Je me dis, punaise, pendant 20 ans, je me suis jamais interrogée sur le pays d'origine. C'est quand même dommage.
chaque démarche coréenne que je peux engager, j'ai envie de la faire pour encore plus me sentir dans mon élément. Et en fait, avoir la double nationalité, c'est hyper symbolique pour moi. C'est hyper symbolique parce que ça veut dire que, déjà que sans l'avoir, je suis très fière d'être coréenne. Mais alors en plus, si je l'ai... mais en plus, si je vais là-bas et que j'ai la double nationalité, je me sentirai encore plus chez moi. Enfin, autant en France qu'en Corée. Je suis 50% française et 50% coréenne. Là, je suis très fière de le dire et j'ai envie de le crier partout, vraiment. Je savais que j'étais bien, mais je savais qu'il me manquait quelque chose et je savais que j'étais pas comblée à 100%. Alors que là, aujourd'hui, je me sens vraiment épanouie, je me sens vraiment entière. Je suis heureuse de ce que je vis et de ce que j'ai surtout. Donc on ferait, si je me souviens, de Séoul, on ferait aussi Busan, Suwon et Jeju. Je veux absolument m'acheter un hanbok, j'ai trop hâte de voir les hanok. Honnêtement, ça ne m'intéresse pas parce que mes parents, je suis très heureuse avec eux. À la rigueur, ce qui pourrait m'intéresser, c'est juste de savoir le nom et un visage pour dire bon, à qui je ressemble du coup et si je le ressemble véritablement. Il n'y a pas de parents biologiques, il n'y a pas de parents adoptifs. Les parents biologiques, j'aime pas dire ça non plus parce qu'en fait, ce ne sont pas mes parents. Pour moi, ce sont mes géniteurs seulement. Ça ne veut pas dire que je ressens rien pour eux. J'ai une reconnaissance éternelle pour mes géniteurs. En soi, je les aime indirectement de tout mon cœur parce que sans eux, je ne serais pas là. C'est mes géniteurs et le mot parent, il doit être utilisé qu'à un type de personnes, c'est-à-dire les personnes qui nous donnent tout notre amour et leur patience.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도 벌써 8달째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로 레바논에선 민간인 90명을 포함해서 최소 458명이 사망하고 9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5일엔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도 총격 테러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치안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레바논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인 적색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이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꼭 필요한 용무가 아닌 이상 출국하고 여행 일정은 취소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 현지 뉴스나 레바논 주재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대사관이 재외국민 안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있으니까요. 대사관의 연락처를 미리 공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나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